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2월 22일 토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는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 지표와 소비자들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 상승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빗이 약 15억 달러 규모의 해킹을 당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집행 조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애플 CEO 팀 쿡이 멕시코에 계획했던 2개의 공장을 중단하고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노보 노디스크의 체중 감량 주사제, 위고비와 당뇨 치료제 오젬픽의 공급 부족이 해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AMD가 지난해 인수한 데이터 센터 제조 공장을 최대 40억 달러에 매각하기 위해 대만 기업들과 협의 중입니다. 엔비디아의 옵션 가격이 실적 발표 전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인 알렉스 카프 CEO와 피터 틸이 2024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주식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금요일 미국 증시는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 지표와 소비자들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 상승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64.7로 예상보다 크게 하락했으며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5%로 199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 판매가 4.08백만 건으로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미국 서비스업 PMI도 위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 같은 경제 지표 부진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회피하는 리스크오프 모드를 가동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71%, 나스닥 지수 2.2%, 다우 지수는 1.69% 하락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시장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목재, 자동차, 반도체, 제약 등 여러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은 주말을 앞두고 포지션을 줄였습니다. 이번 주 S&P 500은 1.6% 하락했고 다우지수는 2.5%, 나스닥 지수는 2.4% 하락하며 부진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빗이 약 15억 달러 규모의 해킹을 당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루 최대 1.4% 상승 후 2.1% 하락해 96,057달러에 거래됐으며 해킹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이더리움은 7% 이상 급락해 2,650달러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솔라나, 도지코인 등 알트코인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바이빗 CEO 벤저오는 해커가 이더리움 콜드월렛을 탈취했으며 도난 자산 일부가 이미 매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집행 조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CNBC 인터뷰에서 세크의 소송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으며 우리는 사실에 기반해 승리했다며 회사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크는 2023년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소를 운영하고 암호화폐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적절히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는 전 세크 위원장 게리 겐슬러 시절에 시작된 것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새로 지명된 세크 위원장 폴 애킨스의 정책 변화로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애플 CEO 팀 쿡이 멕시코에 계획했던 2개의 공장을 중단하고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결정이 관세 회피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의 주요 생산 파트너인 폭스콘은 이미 멕시코에서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확장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애플의 글로벌 생산 전략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속에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를 유지하며 애플의 아이폰 판매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중국은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노보 노디스크의 체중 감량 주사제, 위고비와 당뇨 치료제 오젬픽의 공급 부족이 해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이후 지속된 품귀 현상이 해소됨에 따라 기존의 저렴한 대체제를 공급하던 조제, 약국의 운영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FDA 발표 이후 노보 노디스크 주가는 5% 상승했으나
조제 의약품을 판매하던 헬스케어 플랫폼 힘스앤허스의 주가는 25% 급락했습니다. FDA는 조제 약국이 향후 60에서 90일 내에 세마글루타이드 기반의 복제약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MD가 지난해 인수한 데이터센터 제조 공장을 최대 40억 달러에 매각하기 위해 대만 기업들과 협의 중입니다. AMD는 2024년 8월 49억 달러의 GT시스템즈를 인수하며 해당 공장을 확보했으나 델과 HP 등 주요 고객사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제조 사업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매각 가격이 15억에서 3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종 평가액은 부채 포함 최대 40억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공장은 뉴저지와 텍사스 등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회귀 정책과 맞물려 매력적인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엔비디아의 옵션 가격이 실적 발표 전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월 26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의 ATM 스트래들은 9.12%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실적 후 변동폭이 이보다 낮아 투자 가치가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10분기 동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다음 날 주가 변동성을 보면 2024년 2월 16.4%와 2023년 5월 24.36%를 제외하면 대체로 10% 미만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 현재 옵션 시장은 과거 데이터보다 높은 변동성을 반영하고 있어 실적 발표 이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실적 발표 후 주가가 개장 1시간 내 전일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면 손절, 그렇지 않으면 개장 갭을 다시 테스트할 때 매도, 그 외에는 장 마감 전 매도하는 전략이 추천됩니다.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인 알렉스 카프 CEO와 피터 틸이 2024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주식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팔란티어 내부자들은 총 40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매도했으며 카프는 올해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매각 계획을 밝혔습니다. 카프는 2024년 20억 달러어치의 팔란티어 주식을 매각했으며 이는 2023년보다 15배, 2022년보다 25배 많은 규모입니다. 피터 틸 역시 지난해 보유 지분의 약 3분의 1을 매각하며 15억 달러를 현금화했습니다. 카프는 2023년에 설정된 CPO-1 매도 계획에 따라 4,890만 주를 매각할 수 있었으며 작년 11월 해당 계획을 취소하고 3주 후 새로운 매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그는 9월까지 998만 주를 추가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부자 매각이 지속되자 시장에서는 경영진의 높은 매도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제프리스는 팔란티어의 높은 주가, 밸류에이션과 내부자 매각 증가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주식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